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불꽃들 사이로 시원한 강바람 불어오는 여기는 강마을입니다. 연어라는 말 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눈.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어른들을 위한 동화 안도현님의 연어 중 첫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알고 있겠지만 오늘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지금도 은빛 연어와 눈맑은 연어의 아름답고도 장엄한 생이 흐르고 있는 초록 강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맑은 연어를 사랑하고 있는 은빛 연어. 은빛 연어의 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별들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밤하늘의 별들은 자꾸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라면서 깜빡거리는 것이다. 보고 싶다라는 말보다 더 간절한 말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은빛 연어는 생각한다. 눈맑은 연어가 은빛 연어에게 무지개를 잡아보고 싶은 게 희망이라고, 그게 삶의 이유라고 말하던 연어가 있었어. 그 연어는 비겐 하늘에서 생기는 무지개를 보았고, 고래가 물을 뿜을 때 생기는 무지개도 보았어. 그럴수록 무지개를 잡아야겠다는 욕망이 커졌지. 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 잡을만 하면 곧 사라지고 마는 게 무지개거든. 아름다운 것은 멀리 있지 않아. 아주 크기가 큰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은 금방 사라지지도 않지. 은빛 연어가 폭포 앞에서 갈등하는 연어들에게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새끼들도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고 곧 거기에 익숙해지고 말 거야. 그러나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뛰어넘는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올 우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내고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먼 훗날 우리 새끼들의 뼈와 살이 되고 옹골진 삶이 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쉬운 길 대신에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폭포를 뛰어오르기 전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 은빛 연어야, 너는 삶의 이유를 찾아냈니? 삶이란 건 은빛 연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드디어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가 뛰어오를 차례가 된다. 힘내 하고 눈 맑은 연어가 짧게 말했다. 온몸으로 뛰어올라야 한다. 온몸으로.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물을 차고 오른다. 폭포를 오른 은빛 연어. 은빛 연어는 깊은 물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충만감이 그의 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나는 여태 강물과 땅을 두 개로 나누어 생각했다. 강물 속에 연어가 살고 땅 위에는 연어의 적인 인간이 산다고 생각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연어를 구분지어 생각했다. 그건 너무 경솔한 생각이었다. 나를 감고 흐르는 이 시냇물은 높은 산 위에서부터 수천, 수억 개의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냇물이 더 큰 강이 되고 나아가 바다가 되는 것을 나는 왜 모르고 있었던가. 은빛 연어는 그의 눈앞에서 시냇물의 밑바닥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을 본다. 땅과 땅이 손을 맞잡고 물 밑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는 또 끊임없이 출렁이는 시퍼런 바다를 생각해 본다. 바다는 지구 위의 모든 대륙과 손을 맞잡고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다. 땅은 물을 떠받쳐주고 물은 땅을 적셔주면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폭포를 오른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 은빛 연어야, 너는 삶의 이유를 찾아냈니? 은빛 연어는 갑자기 부끄러워진다. 그는 알을 낳는 일보다
더 소중한 삶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왔다. 그런데 그가 찾으려고 헤매던 삶의 의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다른 연어들처럼 강을 거슬러 오르면서 강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폭포를 뛰어넘었고 이제 상류의 끝에 다다랐을 뿐이었다. 삶의 특별한 의미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야. 희망이란 것도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럼 결국 희망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니? 은빛 연어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나는 희망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하누라기의 희망도 마음속에 품지 않고 사는 연어들에 비하면 나는 행복한 연어였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지금도 이 세상 어디엔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알을 낳기 전 은빛 연어와 눈 맑은 연어. 그녀는 말의 첫머리마다 은빛 연어의 이름을 붙이면서 말했다. 그 이름을 부를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일까? 모든 시간이 정지된 듯 주변이 고요하다. 은빛 연어야. 은빛 연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연어가 알을 낳는다는 것은 기나긴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은빛 연어는 밀려오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눈 맑은 연어와의 사랑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초록강과의 완전한 이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눈 맑은 연어야.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강물은 흐르겠지. 예전에 내 안에 가득하다가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고 잃어버리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
다시 좀 찾으셨는지요? 이 작품은 연어의 모천 회귀적 존재 방식을 작가의 맑고 섬세한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한 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과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지요. 작가는 이 작품을 사랑이 그리고 희망이 이 세상 곳곳에 있어 그게 살아갈 이유라고 믿는 이에게 바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잃지 않는 희망, 진정한 삶을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추구하는 생의 열정. 그것이 세파에 낡아간다고 해서 결코 내다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다시 사랑과 희망, 그리고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환한 소리들이 가득해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기 강가에 피어난 불꽃들의 화사한 향기와 함께 맑은 강바람 많이 실어 보내드립니다.